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천안의 대표 저수지인 천오지와 업성저수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을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대호수로 이름이 더 알려진 천안 천오지입니다. 지난 2008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돼 농구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됐지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긴 어려웠습니다. 천오지가 수변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해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4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공모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당장 1월 중에 설계 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4월 입상작을 선정해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편적인 체육시설 위주의 공원이라 주민들의 되게 다양한 수요와 그 문화, 여가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이번에 천오지 공원 수변 경관 사업을 개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성지구와 부성지구 등 주변에 급격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성저수지는 수질 개선과 함께 자연환경 보전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앙과 큰고니, 금개구리 등이 발견된 만큼 생태학습관과 생태탐방로를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천오지와 업성저수지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합니다. 주차타워 건설은 물론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등을 연차별로 계획해 주차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운양온천역 하부 공간입니다. 5일장이 들어서는 매달 4일과 9일자를 빼고는 유휴부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모두 117면으로 2월부터 한 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됩니다. 5일 장날은 운영되지 않으며 오는 3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운양온천역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아마 전통시장과 기존에 있던 5일 시장, 다음에 상점가들이 활성화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산시가 도심지 내 주차장 공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재 배방역 인근과 배방 북수리 지역에 각각 169면, 98면의 주차타워가 건립 중입니다. 또한 용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도 각각 90면씩 4층 규모의 주차타워 2곳도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방축동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탕정면 지중해마을 주차타워, 탕정 택지개발지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내 유휴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부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 공유제로 400면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7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주차 공간 210면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으로 온천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당초 3월 새학기 시작을 목표로 추진돼온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목표 시점이 5월로 연기됐습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선 철로를 중심으로 조치원 서부 지역에 건립 중인 조치원 중학교. 전체 32학급 규모로 현재 86.2%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부선 철로를 중심으로 조치원 동부 지역에 위치한 세종중학교, 기존 조치원 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 중입니다. 전체 26학급 규모로 현재 72.4%의 공정률을 보이며 역시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치원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신축 또는 시설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남자와 여자 중학교로 나뉘어 있던 조치원읍 두 곳의 단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고 조치원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던 학교를 동서로 양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중학교를 서부 지역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신흥리 일원으로 신설 이전하고 조치원 여중은 현재 위치에서 신설과 같은 시설 개선을 하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에서 학교명을 세종중학교로 변경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당초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재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여름 긴장마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2달가량 늦춰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새학기 시작과 함께 신입생들은 당초 계획대로 남녀 공학 체제로 전환하되 신축 학교로의 등교는 5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조치원 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더불어 이들 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서교육의 또는 그 학교 자체 학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그 운영을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고요. 조치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특성화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읍지역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지난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대출 도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책들이 포함돼 있을까요?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천안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들입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동화책이 줄을 이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서관 정보나루와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천안에선 장수탕 선녀님과 이상한 손님, 알사탕 등 백희나 작가의 책들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동도서를 제외하고는 일본 추리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최다 대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엉덩이 탐정과 이상한 엄마, 돌이킬 수 없는 약속, 82년생 김지영 등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신부동 일원에 독서 온도탑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97도, 약 146만 권으로 목표인 150만 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독서량을 거리로 환산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전자책과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구독형 전자책을 5만여 종을 직접 집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인생 서가라고 북큐레이션으로 상황별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그 상황과 또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강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트 앤 스터디 4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독서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지역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 2,800여 명과 버스 운수 종사자 800여 명 등 3,600여 명으로 그동안 서북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와 천안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천안시 동남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일부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단속 유예 구간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병천시장 등 7개 구간이며 유예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단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아산 지역 교육 감전형 도입을 앞두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둔포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충남도 교육청은 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둔포면입니다. 테크노밸리 인근에 4,7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둔포면 전체 인구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도 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에 등교할 경우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운영이랑 야산 쪽으로 가고 학사하거나 기숙사로 가니까 아니 1시간씩 걸려가지고 간다고. 현재 아산 지역 일반고 대부분이 아산 시내권과 배방 지역에 분포해 있는 상황. 이에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교육감 전형이 시행되면 집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교육감 전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더 먼 학교로 갈 수 있는 만큼 일반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분포 지역에서 배방고로 떨어졌다든지 배방고는 왜냐하면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만 4시간을 버려버리는 그러면 정말 심각한 그러한 학습권 침해가 오거든요. 반면 충남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고등학교가 신설되려면 최소 24학급 규모의 학생 유발 인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3월 기준 둔포 지역 고등학생 수는 231명에 그치는 등 적정성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학생 유발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39학급 규모로 신설 중인 가칭 탕정구가 오는 2023년 개교할 경우 하나의 학군으로 설정된 아산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들을 수용 배치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부권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차량 운행과 기숙사 원거리 학생 우선 배정, 시내버스 노선 검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둔포 지역 주민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학교 수용 범위를 북부권으로 넓히거나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8.93명이라는 숫자 너무 많다. 아이들에게 학습권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이거를 좀만 낮춘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신설 필요성도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또 하나 이제 이런 문화시설과 학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산시 역시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며 북부권 일반고 신설 방안에 대한 검토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 하지만 여전히 충남도 교육청은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해체 결정을 내린 지 열흘가량 지났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철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한 도로, 세종보 철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항의성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해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도 완전 개방돼 이미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데 굳이 100억 원이 넘는 철거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철거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계획된 것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량이나 유량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도시나 기능 역할이 훨씬 더 우리 그 시민들한테 있는 그리고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지키는 걸로만 보존을 하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세종보 철거에 찬성하는 쪽도 불만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시기를 금강 자연성 회복 사업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보 해체 여부와 자연성 회복 사업은 별개인 만큼 서둘러 보 해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보 해체만큼 자연성 회복이 명확한 게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보호 해체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호 해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세종시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제 친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해도 충분하다. 세종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건설 중인 금강 보행교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보가 해체될 경우 강의 수위가 낮아져 보행교와 주변 경관이 볼품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보를 해체해도 수량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 해체 시기를 명확히 해놓지 않음으로써 세종보 철거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원활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위해 수의와 간호, 보건 분야 신규 공무원 19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이상 빠른 일정입니다. 세부 채용 인원은 수의 7급 2명을 비롯해 간호 8급 9명, 보건 9급 5명, 보건연구사 3명 등이며 경력 경쟁 임용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사흘 동안 이루어집니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있는 봉안당과 장례식장, 공설묘지 등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임시 폐쇄됩니다. 대신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한 다음 달 25일까지 사전 예약자에 한해 봉안당 방문이 가능하지만 예약 가능 인원도 시간당 25팀, 하루 800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제수 음식을 비롯한 어떠한 음식물도 실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은하수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부득이 시설 이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되도록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추모나 성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은하수공원 화장장은 설 명절 당일인 12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운영됩니다. 아산시가 영인면 영리일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해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한 환경업체는 영인면 영리 산 34번지 일원 9만 5천여 제곱미터에 매립 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와 분진류 등 사업장 폐기물 201만 세제곱미터 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 사업 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돼 있어야 하며 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서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소진 이후에만 가능하며 지원 가능 기간은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분만 이후 진료비부터 지원됩니다.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을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연 1회 지원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산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에 올해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간선 급행버스인 BRT는 보다 고도화되고 공유형 개인교통수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서 올해 달라지게 될 대중교통 서비스를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은 역시 BRT입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건 내부순환 보조 BRT. 기존 BRT 노선과 거리가 먼 아름동과 종촌동, 고운동을 경유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40분까지 운행되는데 여기엔 CNG 저상버스 10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엔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가 도입됩니다.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함으로써 두 도시를 오가는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완전 개통된 내부 순환 BRT 노선에 3월부터 전기 굴절버스 8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현재 운행 중인 4대를 더해 모두 12대의 전기 굴절버스가 행복도시를 누비게 되는 겁니다.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전기 굴절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하여 내부 순환 BRT 900번 노선에 투입하고 세종시를 상징하는 명물 교통수단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읍 등 4개 읍면에서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2루타는 올해 상반기 중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최근 뜨고 있는 이러한 공유형 개인 교통수단도 확대됩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은 720대, 공유형 전기자전거 일레클은 200대,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는 300대 각각 확충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 세종시엔 대중교통 중심도시란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새로 선보이거나 대폭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김원식 세종시 의원이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태환 시의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김원식 시의원에 대해서는 2년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의원의 불법 증축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 기준인 3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또 김원식 의원의 소나무 무상 취득에 따른 금품 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가 흔들려 자꾸 흔들려 색다른 이벤트로 유혹. 건강하고 젊은 인생을 살아가는 할담비 지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유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이어트 이름은 마인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네, 마인드 식사법은 해외에서는 이미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식단이고요.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견과류, 생선, 그리고 올리브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매일 섭취해야 되는 식품으로서는 곡류, 특히 전곡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록색 채소,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담비님, 제가 퀴즈 하나 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치매 예방에 좋은 식사법이 있는데 그 식사법의 이름을 1번 치매 식사법, 2번 단백질 식사법, 3번 마인드 식사법, 어떤 것일까요? 아, 내가 생각에는 마인드 다이어트. 예,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그래서요? 마인드 식사법이 좀 어렵네요. 많이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쉬운 단어를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네. 야생견과류 어떠세요? 외우실만 하세요? 예. 네, 야생견과류고요. 야생견과는 앞자를 땄어요. 그래서 야는 야채, 생은 생선, 견은 견과류, 과는 과일, 그리고 유는 우유가 아니고 올리브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야생견과류를 그냥 하나하나 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루에 식단에 맞춰서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식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상세히 그림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실제로
식단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밥은 전곡류고요. 그 다음에 야채 찬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국도 야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야채가 3개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생선인 고등어 구이. 이렇게 하면 아주 퍼펙트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 식사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해결이 되고요. 필요한 야채도 깍두기나 야채 스틱으로 해결이 되고요. 근데 오전에 간식이 좀 땡겼다 그러신 경우에는 견과류를 한 줌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궁금하시죠? 사실은 어르신들이 보니까 세 끼를 다 드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세 끼를 다 드시지 않으신 경우에는 두 끼를 조금 더 골고루 드시도록 하시고, 만약에 세 끼를 다 드시는 분이라면 저녁에는 좀 가볍게 비빔밥을 드시면 밥 조금 하고 야채 많이 해서 드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야생 견과류를 충분히 다 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빠진 거 간식 중에 과일이 있죠? 네, 그거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으세요? 예, 간단하네요. 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뇌를 깨우는 식단, 치매 예방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많이 됐죠. 이거 들어보니까 야생 견과류를 오늘서 지금 많이 기억하고 이렇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야생 견과류. 와우. 와.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대표 저수지인 천오지와 업성저수지가 시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경관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을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대호수로 이름이 더 알려진 천안 천오지입니다. 지난 2008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돼 농구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됐지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긴 어려웠습니다. 천오지가 수변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해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시는 총 사업비 4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 주도가 아닌 민간 공모 방식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당장 1월 중에 설계 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4월 입상작을 선정해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편적인 체육시설 위주의 공원이라 주민들의 되게 다양한 수요와 그 문화, 여가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이번에 천오지 공원 수변 경관 사업을 개선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성지구와 부성지구 등 주변에 급격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성저수지는 수질 개선과 함께 자연환경 보전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원앙과 큰고니, 금개구리 등이 발견된 만큼 생태학습관과 생태탐방로를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천오지와 업성저수지가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합니다. 주차타워 건설은 물론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등을 연차별로 계획해 주차 환경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운양온천역 하부 공간입니다.
5일장이 들어서는 매달 4일과 9일자를 빼고는 유유부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을 활용한 공영 주차장이 조성됐습니다. 모두 117면으로 2월부터 한 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됩니다. 5일 장날은 운영되지 않으며 오는 3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아마 전통시장과 기존에 있던 5일 시장, 그다음에 상점가들이 활성화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산시가 도심지 내 주차장 공간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재 배방역 인근과 배방 북수리 지역에 각각 169면, 98면의 주차타워가 건립 중입니다. 또한 용화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도 각각 90면씩 4층 규모의 주차타워 2곳도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방축동 신정호 도시개발사업지구와 탕정면 지중해마을 주차타워, 탕정 택지개발지구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내 유휴토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부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 공유제로 400면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7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주차 공간 210면이 추가로 확보될 예정으로 온천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당초 3월 새학기 시작을 목표로 추진돼 온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목표 시점이 5월로 연기됐습니다. 공사가 다소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선 철로를 중심으로 조치원 서부 지역에 건립 중인 조치원 중학교. 전체 32학급 규모로 현재 86.2%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부선 철로를 중심으로 조치원 동부 지역에 위치한 세종중학교, 기존 조치원 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 중입니다. 전체 26학급 규모로 현재 72.4%의 공정률을 보이며 역시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치원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신축 또는 시설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남자와 여자 중학교로 나뉘어 있던 조치원읍 두 곳의 단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하고 조치원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던 학교를 동서로 양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중학교를 서부 지역 원거리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신흥리 일원으로 신설 이전하고 조치원 여중은 현재 위치에서 신설과 같은 시설 개선을 하고 새로운 시작의 의미에서 학교명을 세종중학교로 변경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은 당초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를 2월까지 마치고 3월에 재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난 여름 긴장마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2달가량 늦춰진 상태입니다. 현재로선 새학기 시작과 함께 신입생들은 당초 계획대로 남녀 공학 체제로 전환하되 신축 학교로의 등교는 5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교육청은 조치원 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더불어 이들 학교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서교육의 또는 그 학교 자체 학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그 운영을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고요. 조치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특성화 학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원의 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읍지역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이 지난해 시민들이 가장 많이 빌려본 대출 도서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어떤 책들이 포함돼 있을까요? 송용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천안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들입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동화책이 줄을 이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도서관 정보나루와 도서관리 프로그램에 따르면 천안에선 장수탕 선녀님과 이상한 손님, 알사탕 등 백희나 작가의 책들이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동 도서를 제외하고는 일본 추리 소설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최다 대출 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 엉덩이 탐정과 이상한 엄마, 돌이킬 수 없는 약속, 82년생 김지영 등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지난해 개관 30주년을 맞아 신부동 일원에 독서 온도탑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97도, 약 146만 권으로 목표인 150만 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독서량을 거리로 환산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를 비롯해 전자책과 온라인 강좌 등 비대면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구독형 전자책을 5만여 종을 직접 집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인생 서가라고 북큐레이션으로 상황별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그 상황과 또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강좌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아트 앤 스터디 4가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지난해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던 독서 온도탑 100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지역 버스와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 대상은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 2,800여 명과 버스 운수 종사자 800여 명 등 3,600여 명으로 그동안 서북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와 천안의료원 등 5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천안시 동남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일부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단속 유예 구간은 중앙시장과 역전시장, 병천시장 등 7개 구간이며 유예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단 주민신고제를 통해 접수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아산 지역 교육 감전형 도입을 앞두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는 둔포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충남도 교육청은 설립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설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둔포면입니다. 테크노밸리 인근에 4,7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둔포면 전체 인구는 2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도 2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교에 등교할 경우 1시간 이상씩 걸립니다. 운영이랑 야산 쪽으로 가고 학생하거나 기숙사로 가니까 아니 1시간씩 걸려가지고 간다고. 현재 아산 지역 일반고 대부분이 아산 시내권과 배방 지역의 분포해 있는 상황. 이에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교육감 전형이 시행되면 집 가까운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교육감 전형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더 먼 학교로 갈 수 있는 만큼 일반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둔포 지역에서 배방고로 떨어졌다든지 배방고는 왜냐하면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만 4시간을 버려버리는 그러면 정말 심각한 그러한 학습권 침해가 오거든요. 반면 충남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고등학교가 신설되려면 최소 24학급 규모의 학생 유발 인원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3월 기준 둔포 지역 고등학생 수는 231명에 그치는 등 적정성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학생 유발 인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39학급 규모로 신설 중인 가칭 탕정구가 오는 2023년 개교할 경우 하나의 학군으로 설정된 아산 지역 내 모든 고등학생들을 수용 배치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부권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차량 운행과 기숙사 원거리 학생 우선 배정, 시내버스 노선 검토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둔포 지역 주민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며 학교 수용 범위를 북부권으로 넓히거나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8.93명이라는 숫자 너무 많다. 아이들에게 학습권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이거를 좀만 낮춘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 대한 신설 필요성도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또 하나 이제 이런 문화시설과 학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아산시 역시 학교 용지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며 북부권 일반고 신설 방안에 대한 검토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 하지만 여전히 충남도 교육청은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해체 결정을 내린 지 열흘가량 지났지만 여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철거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속한 철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의 한 도로, 세종보 철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항의성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 해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겁니다. 지금도 완전 개방돼 이미 보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데 굳이 100억 원이 넘는 철거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철거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계획된 것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량이나 유량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도시나 기능 역할이 훨씬 더 우리 그 시민들한테 있는 그리고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지키는 걸로만 보존을 하냐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세종보 철거에 찬성하는 쪽도 불만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시기를 금강 자연성 회복 사업의 성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보 해체 여부와 자연성 회복 사업은 별개인 만큼 서둘러 보 해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연성 회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보 해체만큼 자연성 회복이 명확한 게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보 해체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 해체 계획을 세우고 나서 세종시에서 하고 싶어하는 이제 친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해도 충분하다. 세종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건설 중인 금강 보행교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보가 해체될 경우 강의 수위가 낮아져 보행교와 주변 경관이 볼품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보를 해체해도 수량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 해체 시기를 명확히 해놓지 않음으로써 세종보 철거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원활한 감염병 대응 업무를 위해 수의와 간호, 보건 분야 신규 공무원 19명을 선발합니다. 이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이상 빠른 일정입니다. 세부 채용 인원은 수의 7급 2명을 비롯해 간호 8급 9명, 보건 9급 5명, 보건연구사 3명 등이며 경력 경쟁 임용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사흘 동안 이루어집니다.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있는 봉안당과 장례식장, 공설묘지 등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임시 폐쇄됩니다. 대신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한 다음 달 25일까지 사전 예약자에 한해 봉안당 방문이 가능하지만 예약 가능 인원도 시간당 25팀, 하루 800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제수 음식을 비롯한 어떠한 음식물도 실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은하수공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부득이 시설 이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되도록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추모나 성묘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은하수공원 화장장은 설 명절 당일인 12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 운영됩니다. 아산시가 영인면 영리일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사업에 대해
최종 부적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는 관련 법령을 비롯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의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 한 환경업체는 영인면 영리산 34번지 1원 9만 5천여 제곱미터에 매립 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와 분진류 등 사업장 폐기물 201만 세제곱미터 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 사업 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아산시가 올해부터 2자녀 이상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돼 있어야 하며 기존 3자녀 이상 출산 산모에서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소진 이후에만 가능하며 지원 가능 기간은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분만 이후 진료비부터 지원됩니다.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약제비 등 본인 부담금을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연 1회 지원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산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에 올해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간선 급행버스인 BRT는 보다 고도화되고 공유형 개인교통수단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서 올해 달라지게 될 대중교통 서비스를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은 역시 BRT입니다. 먼저 관심을 끄는 건 내부순환 보조 BRT. 기존 BRT 노선과 거리가 먼 아름동과 종촌동, 고운동을 경유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40분까지 운행되는데 여기엔 CNG 저상버스 10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엔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 급행버스, 이른바 M버스가 도입됩니다.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중간 정차 없이 연결함으로써 두 도시를 오가는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완전 개통된 내부순환 BRT 노선에 3월부터 전기 굴절버스 8대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현재 운행 중인 4대를 더해 모두 12대의 전기 굴절버스가 행복도시를 누비게 되는 겁니다.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 전기 굴절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하여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에 투입하고 세종시를 상징하는 명물 교통수단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조치원읍 등 4개 읍면에서 운행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2루타는 올해 상반기 중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최근 뜨고 있는 이러한 공유형 개인 교통수단도 확대됩니다. 세종시 공공자전거 어울링은 720대, 공유형 전기자전거 일레클은 200대,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는 300대 각각 확충 예정에 있습니다. 이처럼 올 한해 세종시엔 대중교통 중심도시란 이름에 걸맞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새로 선보이거나 대폭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 김원식 세종시 의원이 당으로부터 당원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부동산 매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태환 시의장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김원식 시의원에 대해서는 2년의 당원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의원의 불법 증축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 기준인 3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또 김원식 의원의 소나무 무상 취득에 따른 금품 수수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